안녕하세요. 만나서 반갑습니다. 놀이치료사 유은입니다. 오늘은 제가 여러분께 아주 간단하게 아이하고 질문하면서 소통할 수 있는 방법을 이야기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제가 책을 통해서 이 책을 통해서 명시를 했지만 이 책을 읽으신 분들은 다 저의 양육 태도, 주관을 다 아실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저희는 버릇이 있죠. 아주 지극히 사소한 놀이, 유치한 놀이를 간간히 한다는 거. 그 다음에 저는 어떤 형태든 대부분 뭐뭐 놀이라고 이름을 붙이는 거, 제가 버릇처럼 하는 거예요. 어떤 네임링을 한다는 거, 명명하기를 한다는 것인데요. 육아도 육아 놀이처럼 이렇게 이름을 붙였던 것 같아요. 육아도 놀이처럼 하면 좋겠다, 하고 싶다, 할 수 있을까에 대한 고민들이 많이 있었고, 그럼 결론은 육아도 놀이처럼 해보자 라고 했던 부분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모모놀이 막 이렇게 많이 이름을 많이 짓습니다. 그리고 이게 뭐야, 저게 무슨 놀이야 라고 이상하게 생각할지라도 저는 하나의 1분이든 그 상황 자체가 다 놀이다 라고 생각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신기한 거는요, 제가 아이들한테 이렇게 제안하자고 했던 방식들이 걔네들도 배워서 써먹는다는 거예요. 애들은 엄마를 생각하면 어떤 기분이 들까? 어떤 이미지가 떠오를까라고 생각해보면 되게 재미있고 유쾌하다 라고 하는 느낌이 들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오늘 여러분들께 소개해드릴 놀이는 아주 간단한 놀이입니다. 저는 뭐뭐 놀이라고 이름 붙이는 걸 되게 좋아하잖아요. 인터뷰 놀이라고 했습니다. 인터뷰? 뭘까요? 어떤 질문을 가지고 아이한테 묻고 답하는 건가? 맞아요. 우리가 아이 기분이나 생각을 알아볼 때 느닷없이 물어보기가 어렵잖아요. 또 사람 마음이 이렇게 물어보려고 하면 또 방어하고 싶고 도망가고 싶은 게 사람 마음이잖아요. 방어를 놀이처럼 허물면 어떨까? 라고 해서 훅 그냥 인터뷰 놀이처럼 질문이 들어가는 거죠. 일명 인터뷰 놀이, 기자 놀이, 등등 여러 형태의 이름을 썼던 것 같기는 해요. 저는 이런 간단한 질문지를 준비를 해봤어요. 이거는 어떤 정형화된 틀이 있는 것이 있는 게 아니고요. 아이에 대한 관심사를 표현하는 질문이에요. 저는 당신이 좋아하는 음식은 뭘까요? 당신이 좋아하거나 존경하는 사람은 누굴까요? 당신이 제일 좋아하는 놀이는 뭘까요? 학년기라고 한다면 당신이 제일 좋아하는 과목은 무엇일까요? 라고 이제 써놓은 질문이고요. 마지막에는 당신이 제일 행복한 때는 언제입니까? 라고 하는 거를 이렇게 질문지로 적었습니다. 말하는 게 좋아하는 아이가 있다면 저희 집에 이런 마이크가 있단 말이죠. 그쵸? 이런 마이크를 들고서 인터뷰, 묻고 답하는 인터뷰 형태로 이렇게 질문을 할 수 있습니다. 이런 질문을 가지고. 그런데 아이가 너무 쑥스러워해서 말하는 것도 싫고 이런 게 너무 어색하다 라고 하는 친구는 저는 그냥 아이가 오기 전에 책상에 이렇게 놓으면 한번 질문 읽잖아요. 그거에 대해서 문항이 답하는 거가 있으면 제가 아이 마음을 좀 더 알 수 있는 거에 도움이 되는 거고, 그렇지 않더라도 아이가 이런 질문들이나 나의 주체를 가지고 내가 좋아하는 거, 내가 행복한 거, 나의 기분, 나라는 거에 대해 탐구를 하는 그 시간만으로도 되게 의미 있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질문들을 활용해서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터뷰 기록지라고 되어 있지만 저는 인터뷰 놀이의 형태로 이름을 정해봤습니다. 심리 검사 중에서도 이제 묻고 답하는 형태, 문장 완성 검사라든지 이런 이렇게 정서적인 지각을 다룰 수 있는 정서가 유발되는 질문을 통해서 아이 심리 상태를 알아보는 것들도 있습니다. 근데 그거는 임상심리사가 아닌 이상 그 질문지를 구해서 하는 것이 어려울 줄로 알아요. 평상시에 아이 마음이 궁금했던 것들에 대한 질문을 그 당시에 물어봐서 답하면 좋겠지만 그 순간이 아니더라도 아이가 그 질문 읽고 생각하는 시간을 조금 통찰하는 시간을 또 주는 것도 굉장히 의미가 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좀 나눌 수 있습니다. 아이하고 소통하는 부분들은 제가 누차 말하지만 어떤 거창한 것을 계획을 하거나 프로그램을 보여주거나 프로그램을 참여시켜 주거나
그런 거를 더 뛰어넘는 차원이어야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아주 지극히 사소하고 일상에서 접할 수 있는 것들을 가지고 그것을 간단하게 활용할 수 있다면 아이와 소통하는 부분에 있어서 뭐 부담감, 거부감, 불편감 등을 덜 느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저 또한 뭐 완벽하지는 않기 때문에 때로는 엄마로서 너에게 상처 주었던 것들을 또 나누거나 엄마가 너가 느끼기에 잘못했다고 했던 부분들도 또 나누거나 그랬을 때 너가 기분을 극복하기 위해서 어떤 노력을 하면 좋을지도 좀 나누고 있고요. 때론 저도 이 세 명에다가 여러 일들을 하다 보니까 자꾸 뭐 챙기는 거 놓치게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럴 경우에 실없이 엄마가 또 자꾸 육감빡이가 된다. 맞아,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저게 뭔 소리지? 라고 할 텐데요. 저는 또 이름에다가 어떤 별명이나 특징을 나타내는 걸 또 이렇게 붙이는 버릇이 있어요. 어떨 때 엄마가 되게 꼼꼼한 모습을 보여준다. 엄마는 있잖아, 어떨 때는 되게 육꼼꼼이가 돼. 제가 육시니까. 또 어떨 때는 육깜빡이가 돼. 근데 깜빡이가 되지 않도록 어떤 거 해야 될 거를 좀 생각하려고 노력을 해. 그럼 너희들은 김 깜빡일 때도 있고 김 꼼꼼일 때도 있을 거잖아요. 그럴 때가 있었니? 라고 물어볼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질문하는 것이 되게 되게 유치하다 유치하다 라고 하는 부분들이 있는데 또 저의 성향대로 저는 이제 사소하고 유치하고 막 이제 이런 거가 좋으니까 그렇게 방식대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가끔 이 인터뷰 질문지들은 꼭 이렇게 종이로 구비된 형태가 아니라 어느 순간에 훅 질문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아이들이 불편감이 없으면 그 질문에 답하고요. 그 의도성이 보여지지 않고 편한 상황이라고 하면 대답을 할 거예요. 그런데 자, 앉아봐. 자, 너 뭐 언제 행복해? 뭐 이렇게 뭔가 편한 상황이 아니라고 한다면 분명히 아이들은요. 피해갑니다. 요리조리.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어떤 성인이 저한테 속마음은 어때요? 뭐 얘기해보세요. 속마음은 어때요? 기분 어때요? 막 계속 이렇게 물어본다면 뭔가 캐내려고 하는 느낌을 받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희한하게 그런 느낌을 받잖아요. 자꾸 피하고 싶어요. 사람 마음이. 때론 아이들이요. 우리가 야심차게 이렇게 준비해서 할 수도 있어요. 근데 아이들이 또 피해 갈 수도 있어요. 이게 너무 크게 많은 의미를 두지 마시고 얘가 아직 이렇게 나누는 부분들이 재미가 없구나, 경험이 없구나, 편치 않구나, 좀 불편했구나, 자연스럽지 않았구나 라는 걸 느끼시고 자연스럽게 나눌 기회를 포착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 기회는 예기치 못한 상황에서 언제든 벌어질 수 있어요. 단 내가 마음 알아가야지 라고 하는 그 의도와 목적성이 드러나지 않을 때 잘 먹힐 것 같습니다. 자, 아이와 소통하는 방법은 뭐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미술, 음악, 매체 등등 여러 가지예요. 한 가지로 규정할 수 없습니다. 자, 자기가 편하신 방식대로 내가 잘할 수 있는 방식대로 하시는 것이 가장 좋을 것 같고요. 숙제나 공부처럼 하라라는 건 아니에요. 이런 방식들을 마음에 가지고 있으시면 어느 순간에 자연스럽게 나올 때가 또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아이를 대할 때 무엇보다도 내가 그 질문을 자유자재로 편히 대답을 할 수 있다면 아이들도 그 엄마의 편한 기운들의 영향을 받아서 자기들도 자기 편한 마음들을 자연스럽게 표출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자, 이렇게 오늘 인터뷰 질문지를 통해서 아이하고 소통하는 법을 배웠습니다. 아이들은 생각은 수시로 바뀌기도 하고요. 오늘 좋았던 게 내일 싫어질 수도 있고 싫었던 게 또 좋아질 수도 있습니다. 다 편견 없이 대하는 거 알고 계시죠? 자, 우리의 마음도 막 널뛰기처럼 왔다 갔다 하잖아요. 아이들은 더 그래요. 그런 마음들도 이해해 봐주시고 우리의 마음들도 또 알고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것으로 심리의 스토리를 마치고요. 다음번엔 더 좋은 이야기들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놀이치료사 유은이었습니다.